반기문 전 총장이 2월 1일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던 2위 후보가 갑자기 사라진 건데요. 긴급 편성된 더 정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갑작스럽게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도 포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 오늘 좀 너무 갑작스럽네요. 오늘 일정도 좀 많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2월 한 중순 네. 까지는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체적인 전망이었는데 갑자기 설 연휴 직후에 접었네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 연휴 직후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마 곧장 포기할지도 모른다. 네. 이제 이런 예상을 했고요. 이제 본인이 돗자리를 깔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시장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반기문 총장의 중도 하차는 예상을 했고요. 다만 일정만 조금 빨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 와서 네.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또 바른정당, 또 정의당 이렇게 세 정당에 가서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3시 30분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그래서 그럼 그 세 정당을 만난 결과를 직접 브리핑을 할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기자들로서는 약간 방심을 했죠. 네. 그냥 그런 것보다 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제 일관하게 시작하는데 내용이 이제 심상치 않다 싶더니 갑자기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바람에 기자실 안에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네. 예, 소리가 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진 기자들이 막 뛰어나오고 네. 이런 장면이 벌어졌고요. 회견 마치고 이제 나가는 반기문 총장 표정을 잡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 기자들 또 ENG 방송 기자들이 엄청나게 순식간에 몰려들어서 네. 반기문 총장이 잘 빠져나가질 못하고 한 10분 만에 네. 바깥으로 이제 겨우 이동을 해서 이제 차를 타고 떠나는 그런 대혼란이 오늘 오후에 좀 벌어졌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불출마 사례는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그 큰 결단을 할 때는 칩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날 일정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뭔가 좀 낌새가 보이는데 반기문 전 총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위 참모들도 이제 거의 몰랐다고 하고요. 정치인들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네. 이제 사전에 어떤 조짐을 좀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퇴를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국민들한테 미리 좀 알려주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정치인들의 스타일인데 이분은 굉장히 좀 독특하게 네. 3시 30분에 사퇴 선언을 하면서 3시에 정의당에 가서 심상정 대표하고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이걸 도대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지금까지도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짐작컨대 그런 그 정당을 방문하기로 한 약속은 어떤 그 의전으로서 자기가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어떤 외교관 체질의 그 몸에 배인 습관,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불출마를 한 이유를 정확히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만 몇 가지 이제 짐작이 가는 바는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져서 10% 초반으로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 승부수로 개헌 협의체를 제안을 했는데 각 정당에서 이제 그 사실상 거부를 당했죠.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가 이제 통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정되는 어떤 그 속사정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말고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추측은 있는데 좀 정확하게 짐작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검증 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만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불출마 선언문을 현재로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본인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가 인격 살해에 가까운 모해, 이게 참 어려운 단어를 쓰셨어요. 모해, 또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런 페이크 뉴스 예, 또 가짜 얘기를 뉴스 하는 얘기를 거네요. 또 했고요. 그래서 어떤 정치 교체의 명분이 실종이 됐다. 이제 이런 안타까움을 남겼고요. 또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실망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지금으로선 약간 짐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다만
이 대선 주자로서 출마 선언을 했던 사람이 다른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이 세태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만두는 모습, 정치부 기자로서 보기엔 매우 실망스러운. 예. 천주교에서 추기경님이 내 탓이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그만두는 순간까지도 내 탓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 남한테 이제 책임을 떠밀고 원망을 하는 이런 모습은 좀 보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정치 기자 생활하셨지만 정말 생경한 풍경이었을 것 같은데요. 임명진 비대위원장 만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겨울에 이제 낙상 사고가 많은데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낙상 사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집에서 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짐작은 했는데요. 뭐 반기문 총장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에 가서 심상정 대표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분이 촛불 민심이 좀 변질됐다 이런 표현한 것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대규모 촛불 집회를 하면서 불상사가 없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음 촛불 집회에는 반기문 총장께서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반기문 총장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기자들한테 목격이 됐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순간까지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기문 전 총장 사실상 중도 포기, 뭐 낙마라고도 볼 수 있는데 2007년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시에도 여권인 열린우리당 뭐 그때 후보였던 고건 전 총리 갑작스런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권의 유력 주자가 이제 없어진 상황이었죠. 그때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닮은 점이 많이 있죠. 네. 일단 여권에서 주자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이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만뒀다는 것이고요. 또 그만둔 시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당시 이제 고건 전 총리는 1월달에 2007년 1월 그렇습니다. 2007년 1월달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고요. 반기문 총장은 2월 1일날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은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지만 그 당시 여권에는 3연속 집권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또 한명숙, 뭐 유시민 이런 그 나름대로는 쟁쟁하다 이렇게 자부하는 후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권의 분위기가 고건이라는 새로운 행정관료 출신 대안을 반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고건 전 총리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때 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출마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 들어왔고 내가 그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기존 어떤 여권 대선 주자들과 정권 차원의 어떤 방해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한 것은 뭐 누가 반기문 총장을 말린 집단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여당에서는 반기문이라는 대안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이제 견디질 못하고 이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이런 측면에서는 고건 전 총리하고 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라고 이렇게 좀 조련하고 트레이닝하는 과정이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은 그걸 버티지 못하고 사실상 나가 떨어진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그 외교관 또 고건 전 총리처럼 행정관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고건 전 총리는 훨씬 좀 반기문 총장에 비하면 좀 노련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반기문 총장은 이 겉모습과 마찬가지로 좀 너무 좀 약하다고 할까요? 네. 순박하다고 할까요? 네. 뭐 이런 평가를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반기문 전 총장의 이제 불출마 선언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그 이루고자 했던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후세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정치 교체는 이제 실패를 했고 이제 포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했던 꿈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뭔가 좀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걸 기대하는 듯한 발언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뭐 그만둘 때 이제 그 정도 이제 말은 하고 그만둬야 좀 멋있어 보이는 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다른 정치인을 돕는다거나 네. 정치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분쟁 지역을 좀 돌아다니면서 뭐 중재에 나선다든가 뭐 전 세계 그 기아에 허덕이는 그 어린이 돕기 어떤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강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상당한 역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것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오늘 반기문 총장이 한 말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며칠 전에 손학규 전 대표하고 이제 반기문 총장이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반기문 총장은 손학규 전 대표한테 우리 같이 손잡고 뭘 좀 해보자. 김종인 전 대표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좀 손을 잡고 개헌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내가 앞장설 용의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부탁을 했는데요. 손학규 전 대표는 그 제안을 사실상 이제 거절을 했고요. 반기문 총장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는 우리 한반도가 어려우니까 대한민국의 특사 역할을 해서 뭐 4강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외교 부분을 좀 맡아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꿈은 접었지만 그런 쪽으로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역할이 열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위 후보였습니다. 한 10% 초반대의 2위 후보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어서 여권 후보가 없어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대선 이 표를 이제 누가 흡수를 할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황교안 총리 차출론이 더 강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유승민 의원도 있고 앞으로 이 지지층 누구에게 좀 대선 주자 손익을 따져보면 누구한테 좀 유리하게 전개가 될까요? 모든 사람이 일단 안타깝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고요. 반기문 총장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환호하는 네. 가장 강력한 후보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세론을 더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도 국민들한테 이제 오만하게 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반응은 좋은 경쟁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다 네. 이제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또 여권은 이제 유승민 의원 고심 끝에 내리친 결정으로서 존중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야 한다. 이렇게 세대 교체를 강조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가 그 예상한 대로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고뇌찬 결단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또 김부겸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안철수 전 대표 반응이 좀 재미가 있는데요. 이분이 반기문 총장이 계속할 가능성은 반반이다. 반기문 총장이 무너지면 문재인과 나와의 대결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안철수 의원 말대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한테 어떤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갖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가졌는데요. 좀 더 이렇게 진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반기문 총장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다음 정부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반기문 전 총장이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반기문 총장을 좀 띄워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에서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것은 반기문 총장을 지지했던 그 지지층 유권자들을 좀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한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미 곧바로 그 치열하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제 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상식적으로는 반기문 총장은 과거 여당 지지층에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으로는 대구, 경북, 또 충청권에서 높았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고연령층에서
반기문 지지층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상식적으로는 지금 보수 성향 후보 중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네. 또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좀 앞서 있는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충청권의 이제 안희정 지사는 충청권이라는 지역 요소 때문에 좀 덕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희정 지사가 어떤 보수와 진보로 나누지 말고 어떤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반기문 지지층 일부를 또 흡수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네. 과연 어느 정도 반기문 지지층을 흡수할 것인지. 지금 예언이 지금 반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가 과연 구 여권 지지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 야당으로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지금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반기문 구세주였죠. 여권에서 지금 아무도 유력한 주자가 없었고요. 그게 어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 그 전부터 따지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의 이제 정치를 잘못한 국정을 이제 국정에서 실패한 그 대가를 이제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 4.13 총선에서 친박 공천, 박근혜 공천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1차 심판을 받았고,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까지 되는 바람에 여권에서는 아무도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이 이제 구세주로 나섰던 것인데요. 결국 네. 일단 신기루, 거품, 풍선이었고 한순간에 이제 사라져 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 현재 야권으로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지지율이 앞서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쪽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어차피 끝까지 가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갑자기 좀 트랙이 짧아진 쇼트 트랙 경기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는 그런 참모들이 있습니다. 쇼트 트랙 아이스 스케이팅 경기의 어떤 특징은 아차하면 한순간 넘어지면 끝장이라는 거고요. 또 운이 없어서 옆 사람이 넘어질 때 그 발에 걸려서 같이 넘어지면 역시 탈락을 한다는 겁니다. 또 방향을 바꾸는 코너링에서 추월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스케이트 날 하나 정도 차이로 승부가 난다. 따라서 이번 대선도 그럴 것이다. 끝까지 방심할 수 없다. 이게 문재인 쪽의 분석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는 결국 갈 곳이 없는 여당 지지층을 우리가 상당 부분 흡수해서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어느 쪽 분석이 맞는지 이제 지금부터 대선 국면을 바라보는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쇼트트랙 경기를 하다가 지금 코너링을 돌다가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져서 이제 저기 펜스로 지금 이제 굴러간 그 상황인데요. 반기문 전 총장 지금 그 상황을 불출마 선언 뒤에 캠프로 돌아가서 캠프 식구들과 만나서 내가 너무 순수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너무 순수해서 문제가 아니라 억센 정치판에서 살아남지 못한 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계산 자체가 오판 아니었을까요? 국민을 좀 우습게 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반기문 전 총장님 지금 귀국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정말로 그 인생에 많은 일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당분간 푹 쉬시면서 충전하면서 정말 본인 얘기처럼 앞으로 나라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정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었죠. 그때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닮은 점이 많이 있죠. 네. 일단 여권에서 주자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이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만뒀다는 것이고요. 또 그만둔 시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당시 이제 고건 전 총리는 1월 달에 2007년 1월 그렇습니다. 2007년 1월 달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고요. 반기문 총장은 2월 1일 날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은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지만 그 당시 여권에는 3연속 집권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또 한명숙, 뭐 유시민 이런 나름 뭐 그 나름대로는 쟁쟁하다 이렇게 자부하는 후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권의 분위기가 고건이라는 새로운 행정관료 출신 대안을 반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고건 전 총리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때 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출마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 들어왔고 내가 그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기존 어떤 여권 대선 주자들과 정권 차원의 어떤 방해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한 것은 뭐 누가 반기문 총장을 말린 집단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여당에서는 반기문이라는 대안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이제 견디질 못하고 이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이런 측면에서는 고건 전 총리하고 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라고 이렇게 좀 조련하고 트레이닝하는 과정이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은 그걸 버티지 못하고 사실상 나가 떨어진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그 외교관 또 고건 전 총리처럼 행정관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고건 전 총리는 훨씬 좀 반기문 총장에 비하면 좀 노련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반기문 총장은 이 겉모습과 마찬가지로 좀 너무 좀 약하다고 할까요? 네. 순박하다고 할까요? 네. 뭐 이런 평가를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반기문 전 총장의 이제 불출마 선언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그 이루고자 했던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후세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정치 교체는 이제 실패를 했고 이제 포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했던 꿈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뭔가 좀 역할을 하겠다. 그걸 기대하는 듯한 발언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뭐 그만둘 때 이제 그 정도 이제 말은 하고 그만둬야 좀 멋있어 보이는 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다른 정치인을 돕는다거나 네. 정치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분쟁 지역을 좀 돌아다니면서 뭐 중재에 나선다든가 뭐 전 세계 그 기아의 태도로 반기문 총장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다음 정부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반기문 전 총장이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반기문 총장을 좀 띄워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에서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것은 반기문 총장을 지지했던 그 지지층 유권자들을 좀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한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미 곧바로 그 치열하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제 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상식적으로는 반기문 총장은 과거 여당 지지층에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으로는 대구, 경북, 또 충청권에서 높았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고연령층에서 반기문 지지층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상식적으로는 지금 보수 성향 후보 중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네. 또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좀 앞서 있는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충청권의 이제 안희정 지사는 충청권이라는 지역 요소 때문에 좀 덕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희정 지사가 어떤 보수와 진보로 나누지 말고 어떤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반기문 지지층 일부를 또 흡수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네.
과연 어느 정도 반기문 지지층을 흡수할 것인지. 어쨌든 예언이 지금 반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가 과연 구 여권 지지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 야당으로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지금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반기문 구세주였죠. 여권에서 지금 아무도 유력한 주자가 없었고요. 그게 어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 그 전부터 따지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의 이제 정치를 잘못한 국정을 이제 국정에서 실패한 그 대가를 이제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 4.13 총선에서 친박 공천, 박근혜 공천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1차 심판을 받았고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까지 되는 바람에 여권에서는 아무도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이 이제 구세주로 나섰던 것인데요. 결국 네. 일단 신기루, 거품, 풍선 한순간에 이제 사라져 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 현재 야권으로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지지율이 앞서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쪽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어차피 끝까지 가봐야. 반기문 전 총장이 2월 1일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던 2위 후보가 갑자기 사라진 건데요. 긴급 편성된 더정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갑작스럽게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도 포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 오늘 좀 너무 갑작스럽네요. 오늘 일정도 좀 많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2월 한 중순 네. 까지는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체적인 전망이었는데 갑자기 설 연휴 직후에 접었네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 연휴 직후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마 곧장 포기할지도 모른다. 네. 이제 이런 예상을 했고요. 이제 본인이 뭐 돗자리를 깔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뭐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시장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반기문 총장의 그 중도 하차는 예상을 했고요. 다만 일정만 뭐 조금 빨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 와서 네.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또 바른정당, 또 정의당 이렇게 세 정당에 가서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3시 30분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그래서 그럼 그 세 정당을 만난 결과를 직접 브리핑을 할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기자들로서 약간 방심을 했죠.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제 일관하게 시작하는데 내용이 이제 심상치 않다 싶더니 갑자기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바람에 기자실 안에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네. 예, 소리가 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막 뛰어나오고 네. 이런 장면이 벌어졌고요. 회견 마치고 이제 나가는 반기문 총장 표정을 잡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 기자들 또 ENG 그 방송 기자들이 엄청나게 순식간에 몰려들어서 네. 반기문 총장이 잘 빠져나가질 못하고 한 10분 만에 네. 바깥으로 이제 겨우 이동을 해서 이제 차를 타고 떠나는 그런 뭐 대혼란이 오늘 오후에 좀 벌어졌습니다. 네. 뭐 역사적으로도 불출마 사례는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그 큰 결단을 할 때는 뭐 칩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날 일정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뭔가 좀 낌새가 보이는데 반기문 전 총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위 참모들도 이제 거의 몰랐다고 하고요. 정치인들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네. 이제 사전에 어떤 조짐을 좀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퇴를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국민들한테 미리 좀 알려주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정치인들의 스타일인데 이분은 굉장히 좀 독특하게 네. 3시 30분에 사퇴 선언을 하면서 3시에 정의당에 가서 심상정 대표하고 만나서 뭐 이제 대화를 하는 이걸 도대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지금까지도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짐작컨대
그런 그 정당을 방문하기로 한 약속은 어떤 그 의전으로서 자기가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어떤 외교관 체질의 그 몸에 배인 습관, 프로덕이는 그 어린이 돕기 어떤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강연을 한다든가 이런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상당한 역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것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오늘 반기문 총장이 한 말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며칠 전에 손학규 전 대표하고 이제 반기문 총장이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반기문 총장은 손학규 전 대표한테 우리 같이 손잡고 뭘 좀 해보자. 김종인 전 대표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좀 손을 잡고 개헌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내가 앞장설 용의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부탁을 했는데요. 손학규 전 대표는 그 제안을 사실상 이제 거절을 했고요. 반기문 총장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는 우리 한반도가 어려우니까 대한민국의 특사 역할을 해서 4강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외교 부분을 좀 맡아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꿈은 접었지만 그런 쪽으로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역할이 열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위 후보였습니다. 한 10% 초반대의 2위 후보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어서 여권 후보가 없어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대선 이 표를 이제 누가 흡수를 할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황교안 총리 차출론이 더 강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유승민 의원도 있고 앞으로 이 지지층 누구에게 좀 대선 주자 손익을 따져보면 누구한테 좀 유리하게 전개가 될까요? 모든 사람이 일단 안타깝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고요. 반기문 총장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환호하는 네. 가장 강력한 후보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세론을 더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도 국민들한테 이제 오만하게 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반응은 좋은 경쟁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다 네. 이제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또 여권은 이제 유승민 의원 고심 끝에 내리친 결정으로서 존중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야 한다. 이렇게 세대 교체를 강조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가 그 예상한 대로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고뇌찬 결단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또 김부겸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안철수 전 대표 반응이 좀 재미가 있는데요. 이분이 반기문 총장이 계속할 가능성은 반반이다. 반기문 총장이 무너지면 문재인과 나와의 대결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안철수 의원 말대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한테 어떤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갖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가졌는데요. 좀 더 이렇게 진중하고 조심스러운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불출마를 한 이유를 정확히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만 몇 가지 이제 짐작이 가는 바는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져서 10% 초반으로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 승부수로 개헌 협의체를 제안을 했는데 각 정당에서 이제 그 사실상 거부를 당했죠.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가 이제 통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정되는 어떤 그 속사정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말고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추측은 있는데 좀 정확하게 짐작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검증 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만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불출마 선언문을 현재로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본인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가 인격 살해에 가까운 모해, 이 참 어려운 단어를 쓰셨어요.
뭐해 또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런 페이크 표현을 뉴스 썼습니다. 또 예, 얘기를 가짜 한 뉴스 거네요. 얘기를 네. 또 했고요. 그래서 어떤 정치 교체의 명분이 실종이 됐다. 이제 이런 안타까움을 남겼고요. 또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실망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지금으로선 약간 짐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다만 이 대선 주자로서 출마 선언을 했던 사람이 다른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이 세태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만두는 모습, 정치부 기자로서 보기엔 매우 실망스러운. 예. 천주교에서 추기경님이 내 탓이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그만두는 순간까지도 내 탓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 남한테 이제 책임을 떠밀고 원망을 하는 이런 모습은 좀 보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정치 기자 생활하셨지만 정말 생경한 풍경이었을 것 같은데요. 임명진 비대위원장 만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겨울에 이제 낙상 사고가 많은데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낙상 사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집에서 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짐작은 했는데요. 뭐 반기문 총장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에 가서 심상정 대표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분이 촛불 민심이 좀 변질됐다 이런 표현한 것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대규모 촛불 집회를 하면서 불상사가 없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음 촛불 집회에는 반기문 총장께서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반기문 총장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기자들한테 목격이 됐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순간까지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반기문 전 총장 사실상 중도 포기, 뭐 낙마라고도 볼 수 있는데 2007년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시에도 여권인 열린우리당 뭐 그때 후보였던 고건 전 총리 갑작스런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권의 유력 주자가 이제 없어진 상황.